자, 오늘 주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이 나한테 과연 고백을 하는지, 나한테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둘의 사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할지. 오, 그 이 사람이요, 나한테 가진 속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는 감히 고백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인상이 되게 외모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왕제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정말 외모도 훌륭하시고 매력 있으시고 어, 자기를 좀 만나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 여친들이나 남친들과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외모 스펙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끌려요. 왜 끌리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감정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간대요.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뭔가 연기하는 게 능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나중에 잘 된다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연기를 잘하시고 가면을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화났는데 화 안 난 척 할 수도 있고 기쁜데도 기쁜 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딱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핵 인싸처럼 생겼어. 요즘 보면은 그런 뭔가 인플루언서 분들 보면 호감형에다가 인싸에다가 막 그런 기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주위에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이성도 많을 것 같고 인기도 많을 것 같은 인상이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돈도 열심히 벌고 또 뭔가 자기 야망도 있고 목표가 있고 막 그렇고 건강 관리도 굉장히 나름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자기 관리도 철저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러지?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사회적인 동물로서 내가 이 뭔가 위에서 뭐 까라면 까고 구르라면 구르고 그냥 저는 군뱅입니다 이러면서 막 굴르잖아요 거의. 근데 약간 여러분들은 나 하기 싫어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런 게 굉장히 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옳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옳지 않다고 얘기할 목소리를 낼 그런 용기가 없는데 여러분들 좀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셔서 이분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호감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학창시절 반에 보면 핵 인싸인 여자나 남자분들 있으면 소심한 친구들이 이제 속으로만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쟤는 오늘도 이쁘네. 아, 쟤는 오늘도 멋있네. 이러면서 아, 닮고 싶다. 멋있다. 활발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동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핵 인싸인 분을 그런 좀 소심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동경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좀만 여러분들 여지만 주면은 이분은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거 데빌 카드가 뜬 걸로 보면은 좀 그런 성적으로 좀 더 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만약 사귀게 되면 그쪽으로 좀 활발하게 연애 생활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프레시 공기도 상쾌한 공기도 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맛집도 가고 이런 게 같이 거닐기보다는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제 대비적으로 좀 약간 제가 얘가 취향이요.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제 잘 맞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더 빠져들 수 있는 커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좀 보면은 만약 고백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언제쯤 고백하는지 볼게요. 일단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가 아무래도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지? 8, 9, 10, 11, 12. 약간 여러분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8, 9월에 여러분들 뭔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 사람이 눈치를 보느냐고 분위기 흐름은 좀 또 잘 읽거든요. 눈치 약간 쭈구리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인싸랑 쭈구리 반에. 핵 인싸랑 좀 아싸. 그래서 이 사람이 공기 흐름 같은 건 되게 눈치 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8월, 9월, 10월에 일하는 거에 너무 내가 매몰되고 할 일이 많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꽁꽁 숨기면서 여기서 내가 더 다가가면 안 되겠지?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8, 9, 10, 11, 11월쯤에 좀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11월쯤에 돈을 내가 많이 벌었고 또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가 뭐 야근도 더 안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일 때는 상대방이 되게 그 고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땐, 만약에 이 사람의 고백을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바쁜 척 금지하시고, 아파도 괜찮다고 하시고,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는 척. 나 돈 못 벌어도 돼요. 돈 별로 안 벌어도 돼요. 일 별로 안 해도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여유 있는 척 하세요. 그러니까 바쁜 건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이 혹시나 연락을 오거나 나한테 좀 이렇게 컨택을 시도했을 때 어, 정신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항상 집중하는 모습, 이 사람의 연락을 마치 기다렸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내비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자기가 되게 큰맘 먹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면 본인이 여러분들에 대해 끌리는 그 느낌이 왜 끌리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냥 끌린대요.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마음이 열리고 삶의 여유만 있으면 이 사람을 좀 어, 그러니까 금방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속마음과 이 사람 고백을 할까이잖아요. 이 사람 속마음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동경하고 있는데 고백할 타이밍만 굉장히 노리고 있다. 근데 눈치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유가 없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 고백을 꽁꽁 숨기고서 참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앞에서만은 항상 여유 있는 척, 그리고 이 사람을 소중한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어떠실지 조언해 드릴게요. 그 1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과 고백을 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되게 통제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뒤통수를 굉장히 세게 맞았던 경험이 있다던가, 이성한테 좀 대였던 경험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좀 별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상 자체가 여기서 전차카드가 떴어요. 나 말고 항상 나 말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일이 됐던, 이성이 됐던, 제3자가 됐던, 가족이 됐던 나한테만 온전히 집중하는 듯한 느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나한테 굉장히 내가 고백을 했을 때 차갑게 돌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커질 때마다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뉴홈이 떴기 때문에 한 번이 필연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이동을 해야지 만날 수 있는 운이 그런 사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러지? 뭐 해외에 있다던가 아니 지역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각자 가정이 있어갖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분은 사이에 임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임신수가 들어있고 아이가 이렇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상대방이 좀 웃긴 게 자기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으면은 충분히 그 아이를 책임지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면 좋을 텐데 웬일인지 이 관계를 또 끊어내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자신감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근원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리면요. 이 사람은 그 아이를 양육할 만한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버거울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완벽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작용이 돼서 차라리 내가 떠나고 두 아이랑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분만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다른 사람 또 만나서 새 출발하게 되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지어서 혼자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 사람 연락 끊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연락이 끊었거나 일부러 이 사람을 안 보려고 했었다면은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실망감이 이 사람을 짓눌러서 신뢰하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 사랑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집착하려는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또 언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연락을 끊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월드카드가 아니고 거꾸로 뜬 거 보면 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앞에서 자신감이 더 없는 거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집착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상 아이가 생기거나 끈끈한 사이가 됐을 때 책임져야 할 때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분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빚이 많건 돈이 없건 새 출발을 하면 될 텐데, 그게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굉장히 재정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지금 엮이고 싶지 않은 느낌이 촉이 온다면 엮이지 않는 게 어떠실지 제안해 드려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내가 함께 하려면은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갖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모든 거를 내 걸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가 정든 공간에서 모두 벗어나서 이 사람만 올인해서 가기에는 미래가 그렇게 뭐, 맞아, 아이가 생겼으면 빚이 있어도 같이 으쌰으쌰 해서 빚 갚고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 되는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빚이 있는 거를 감당해서 같이 피해를 주기 싫어서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꼭 임신수를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빚 갚느냐고 힘들지 말고 내가 그냥 사라져 줄게 라는 마인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분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하시더라도 임신수 꼭 조심하시고 이 사람이 고백하냐고 물었을 때는 계속 통제하고 집착하고 뭔가 여친 남친처럼 구는데 막상 사귀자는 말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 받아주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 고백할까? 이 사람은 고백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기회만 노리면. 이미 이 사람한테는 주위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한테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랑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어. 자꾸 마음이 가. 이래서 야, 한번 고백해봐. 이래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언제 마음 잡고 고백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랑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끈끈한 사이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결정적인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싫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나까지 감당하면서 살지 말라는 의미로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사귈 때는 그 임신수만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관계를 내가 막 엄청나게 빨리 진전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덜해갖고 이 관계를 그냥 내가 지켜보겠다. 그냥 뭐 나는 이 사람 냅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썸 타다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마지막 후보로 얘나 사귀어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소중하기 때문에 더 킵해두는 느낌이에요. 우리도 옷을 샀을 때 너무 마음에 들고 맨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맨날 맨날 입어가지고 헌옷이 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좀 이렇게 아껴 입고 또 진짜 특별한 날에만 입고 이러면서 해지진 않을까, 뭐가 묻진 않을까 노심초사 하잖아요. 약간 이 사람에겐 여러분들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생각해 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종교가 있다면은 종교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 이 사람이 종교가 그다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철학관이라던가 점을 보거나 심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이러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고 어떤 인연이고 어떤 운명으로 엮였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했던 그런 흔적이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약간 옛날에 캐캐 묵은 그런 애정사에 대한 아픔 같은 거,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옛날 예전 남친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던, 사귀지 않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사랑을 누군가와 했을 때, 그때 겪었던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픔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고 어이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성이라는 존재조차도 좀 싫어지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이성들이 나쁘게 보이고 색안경을 끼고 그랬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란 존재가 딱 나타나고 관계를 이어가고 알면 알수록 그런 캐캐묵은 아픔이라던가 오래된 감정이 많이 씻겨서 내려주는 느낌, 나를 굉장히 힐링시켜준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이 어쩌면 이렇게 뭔가 돈을 벌고 직장인의 이런 모습이라던가 서로 각자 이제 되게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서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이라던가 직장 상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맺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게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매칭을 얘기하기도 해요. 매칭 시스템을 얘기하기도 해서 결혼정보 업체라던가 아니면 그런 매칭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매칭 어플리케이션 같은 곳에서 만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장난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생각보다 어 자꾸 끌리는 거죠. 나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끌리지? 왜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푹 빠지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끌어다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굉장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운명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서 사주든 뭐 타로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 관계를 내가 지금 당장 사귀어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해서 내 계획대로 해서 내 옆에 평생 둬야지 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준비돼 있고 본인도 준비돼 있고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분이 사랑에만 집중하기엔 조금 핸디캡이 많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많을 수 있고 돈을 벌어야 할 수도 있고 직장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분이 좀 금전이 힘들어갖고 그 부분을 내가 맨주먹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투 오브 소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3자가 엮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든 여러분들도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 어르신, 집안 어른을 뜻하기도 해서 어머니나 아버지, 마마보이,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르신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속마음과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느냐가 오늘 주제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인상이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 보이고 킹 오브 소드예요. 근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성격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한 사람에게 꽂히면 그 사람에게만 굉장히 저돌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좀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조금 건강 같은 거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겨울에 너무너무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볼게요. 8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8월에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도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요. 이거는 외모에만, 껍데기에만 국한된 그냥 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가 뿜어져 나와서, 그 향기라는 게 공기가 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 한은 계속 코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숨으로만 쉬는 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입으로 쉬어도 약간 그 향기가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도가 너무 상승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그득그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툭 치면은 두 분이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구설수가 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고나리짓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걔를 만나냐, 걔랑 왜 사귀냐 이러면서 도대체 어디 사는 뭐 하는 애냐, 왜 그런 애랑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퍼붓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매력도가 상승함에도 마음을 꽁꽁 숨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용기를 얻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사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8월에. 근데 9월에는 이 사람이
9월에도 좀 흐름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미 중독돼 있는 마음, 그 향기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제3자가 엮여 있다면 그 사람을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제가 장기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3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마마걸 마마보이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고나리짓 하는 그런 어른분들, 친구분들 그런 공간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일단 이 사람에게는 8, 9월은 조금 용기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향기라던가 매력이라던가 그런 게 상승하기 때문에 무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9월, 10월에 이분이 걱정하는 금전 흐름 자체도 이렇게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좀 쌓이다 보면 12월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푹 빠져갖고 빨리 사귀자고 이렇게 들이댈 가능성이 있어요. 월드카드가 떴기 때문에 12월에는 어떤 사단이 나든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월드카드라는 게 완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나의 완성이 끝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든 이어지든 그렇게 뭔가 결단이 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12월에는 일으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눈치는 좀 보고 있지만 좀 이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타이밍과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 관계를 괜히 섣불리 다가가가지고 망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독돼 있고 이번 여름에 좀 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깊어질 걸로 보이니까 이 사람과 잘 되고 싶으시다면은 여름쯤에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귀찮습니다. 저도 바쁩니다라고 하시면 겨울쯤에 그냥 냅두시면 알아서 이 사람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나에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두 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핸디캡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핸디캡의 존재를 이 사람이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쯤에는 좀 마음 놓고 연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이 자격지심이 되게 많아요. 열등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좋게 봤고, 그리고 인기인으로 봤다라고 할 정도면 여러분들 인물도 굉장히 출중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두 분이 생일을 기점으로, 서로의 생일을 기점으로 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니면 서로 생일이 좀 비슷하고 하거나 이렇거나 아니면 좀 서로 생일을 챙기면서 졌을 수도 있고 생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 이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은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게 철벽을 쳤다.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역시나 바람둥이야. 여러분들은 역시나 나 말고 다른 삼자가 있을 거야. 얘가 이렇게 혼자 오해를 해가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비해 자기가 좀 능력이 없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서고 싶어 하는 건 있어요. 지금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돈도 안 벌리고 여러 가지가 내가 백수로 살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지금 뭔가 시국이라던가 안 좋은 일이 확 터져가지고 일을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길거리에 나앉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뭔가가 관심은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기가 근데 뭔가 일자리를 구하고 제대로 된 잡이 생기고 제대로 내가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 그때쯤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랑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는 첫 인상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저런 사람을 사귀고 싶다. 저런 사람이랑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철벽을 치고 또 이 사람이 막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야, 그 얘기 하지 마. 나 관심 없어. 막 이래가지고 그게 좀 삐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약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근원적인 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열등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괜히 여러분들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여러분들을 좀 그런 안 좋은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찌질한 게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등감이나 이런 자격지심이 나중에 연애를 했을 때 과연 좋게 작용을 할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내가 돈을 좀 제대로 벌 수 있을 때 내가 삶의 기반을 스스로 잘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여왕제 카드에다 저스티스 카드까지 뜬 거 보면은 연애를 뛰어넘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연애를 뛰어넘어서 결혼합시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 주제가 단순히 고백할까요? 라는 게 주제인데 이 사람은 연애는 안 하고 결혼부터 하자고 들이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랑 함께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계획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결혼을 이렇게 꿈꾸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으면 두 분 어쩌면 지금 연락이 좀 안 되고 잘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 이 사람이 삶의 기반을 자기가 쌓고 마음이 이제 자격지심의 열등감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쯤 직장이나 일이 잘 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좀 파도 치듯이 계속 좋으면 쭉 좋은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위기는 오는데 일단 8월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집중해갖고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소속돼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일적인 거에서는 8월, 9월, 10월 이렇게 제일 좋고요. 만약 고백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8월, 9월, 10월 8월, 9월도 너무 좋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디 소속돼서 돈을 막 벌고 있는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돈이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8월, 9월, 9월쯤에는 되게 8월을 넘긴다면 9월쯤에는 자기가 이 정도 돈 기반도 쌓았고 자신감도 회복돼 있는 상태라 9월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10월은 조금 아니지만 11월에는 이제는 성과가 나고 스펙도 이제 뭔가 쌓이고 아니면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여태 투자했던 거 내가 이렇게 기반 쌓으려고 했던 게 이렇게 좀 나한테 보상되듯이 뭔가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월, 9월, 11월이 고백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서는 읽히네요. 8, 9, 10, 11. 이 사람이 10월에 조금 고백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 좀 하자. 우리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8월, 9월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튜를 러브 진실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9월에는 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최소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의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거를 좀 해결하고자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똑똑하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흐름을 빼고는 여기까지 카드로 봤을 때 너무 열등감이 많아 보여가지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뭔가 자기가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걸 봐서는 좀 안 좋은 시기를 정통으로 맞았다던가 코로나라던가 뭐 이런 변수 때문에 본인이 가진 능력을 펼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4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